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서론, 완전 중요한 것이죠. 네, 데스크 리젝입니다. 서론을 못 쓰면. 아시죠? 네. 자, 서론 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완전 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1. 뭐예요? 연구의 필요성. 실무적 필요성을 먼저 씁니까? 이론적 필요성을 먼저 씁니까? 실무적 필요성을 먼저 씁니다. 네, 실무적 필요성.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 선행연구의 한계, 선행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한 내 연구의 필요성. 이게 뭐예요? 합쳐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무적 필요성이 맨 앞에 오는데 이 앞에 네, 하나가 더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문단이 앞에 더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 필요성이 먼저 빵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뭐가 하나 더 있어. 영순위가 있어. 이 영순위가 있을 때는 뭐냐면 연구 대상을 쓰는 겁니다. 연구 대상 설명을 씁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죠? 왜? 중요하잖아요. 연구 대상이 차별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에 대한 문단이 아예 들어왔잖아요. 2장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설명을 빵 썼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1문단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출연, 역할, 업무, 그 다음에 맨 그 같은 1문단 안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라고 썼습니다. 자, 제가 실무적 필요성을 종속 변수를 빵 하고 쓴다 그랬어요. 독립 변수를 빵 하고 쓴다 그랬어요. 종속 변수는 그렇죠. 종속 변수를 빵 하고 쓴다 그랬죠? 자, 물론 이것도 모두 다 일관되지는 않으니까, 모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파악을 내 논문이랑 비슷한 논문을 파악하시면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직무 만족의 중요성을 빵 하고 쓴 다음에 이 문단에 들어와서는 조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직무 만족에. 그래서 직무 만족에 조직 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싹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선행 연구들은 2장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서론의 요 문단에 있는 선행 연구가, 서론에 있는 선행 연구가 2장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새로운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있어요. 네, 있어야 돼. 그게 짝꿍이. 만약에 1장에 느닷없이 2장에 없는 선행 연구 갑자기 들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근데 2장에는 왜 정리 안 했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2장 쓰고 1장 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약해서 쓰니까. 물론 똑같은 문장을 쓰지는 않는데 선행 연구가 저기 있는 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 조직 지원과 직무 만족 사이에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게 바로 뭐예요? 기존 연구의 한계죠. 그죠? 인구사회 특성과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의료사회복지 개인 요소인 직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환경 요인인 조직 지원과 함께 고려한 직무 만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내 연구의 이론적, 학문적 필요성입니다. 이게 몇 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한계와 내 연구의 이론적 필요성은, 그러니까 요약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하다가 항상 한계고요. 그래서 내 연구는 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단이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이 여기는 가설이 몇 개였냐면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4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혹은 5개. 자, 그렇게 돼 있는지 볼까요? 자, 지원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2개에 대한 연구 목적을 빼버렸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다 쓰셔야 돼요. 그 쓸 때는 첫째 목, 둘째 목, 셋째 목, 넷째 목, 5째까지 쓸 수 있습니다. 5째는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5개 쓰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서론은 틀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장 이론적 배경은 제가 설명한 아웃라인 방향 안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장의 서론은 틀이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흐름대로 안 나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빵! 이렇게 하는 거. 빵! 그러니까 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4장 들어가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 앞에서 빈도 분석. 자, 빈도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를 가지고 빈도 분석합니까? 양적 변수를 가지고 합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질적 변수. 카운트 안 됐잖아요. 빈도 분석은 개수만 센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질적 변수예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거. 개수 센다고. 몇 명.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질적 변수. 아시겠죠? 다 질적 변수입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되니까. 네. 8개 다 질적 변수. 다 그래서 다 일단 빈도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은 평균 표준 편차를 내는 겁니다. 평균 표준 편차를 내는 것은 양적 변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요 변수 3개. 뭡니까? 네, 인지된 조직 지원, 직무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집단별 차이로 다 구해본 거예요, 이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녀 아까 집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단별 평균을 구하려면 두 집단도 있고 세 집단도 있잖아요. 두 집단 할 땐 t-테스트, 두 집단의 집단과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를 알아볼 때는 t-테스트, 세 집단 이상을 알아볼 때는 분산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부 다 분산 분석이에요. 두 집단이 세 집단일 때. 자, 그러면 집단이 두 집단이 세 집단이 다 분산 분석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통일했어요. 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을 했는데 분산 분석을 하면 F값에 P밸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유의성 검정을 하잖아요. P밸류 안 가르쳐줬죠. 왜요? 지면이 작아서. 이 겹수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 P밸류를 빼면 큰일 나는 학과가 있어요. P밸류 왜 안 써왔어? 막 이런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라고요? 그러니까 통계표, 우리 학교에서 한 통계표 형식을 반드시 보라고요. 어떤 학교는 P밸류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학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식을 보고 그거를 똑같이 해야지 욕을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되는 욕, 그런 게. 내가 다 했는데 괜히 먹는 욕,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안 맞추는 게. 자, 이건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자, 유의적인 거. 별표만 유의적이에요. 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어때요? 만족이 높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높을수록. 그쵸? 자, 종교가 있을수록 평균이 높아요. 유의적이니까. 병상 규모가 클수록 평균이 높아요. 크다는 얘기가 우리 조직이 클수록 그 말이겠죠? 자, 조직 지원이 평균보다 높으면 더, 네, 커요. 유의적이니까. 직무 스트레스가 평균 이하일 때, 네, 커요. 자,
이건 원래 조직지원과 직무 스트레스는 양적 변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말은 재코딩을 해가지고 질적 변수처럼 그룹을 나눠서 평균 이상, 평균 이하로 나눠가지고 재코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관관계 분석이 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제 변수 싹 까사그리 같이 했고요. 자, 분석에 필요한 변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관관계는 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다 같이 하였지만 다 유의적이죠?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관계. 아시겠죠? 플러스 관계는 뭐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지원이 만족에 영향을 주냐라고 하는 게 H1이었죠? 해봤습니다. 자,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독립변수로 한꺼번에 싹 집어넣고 같이 분석하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변수 다 집어넣고 독립 변수 넣고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죠? 유의적이잖아요. 조직 지원이 영향을 주네요. 자, 영향을 준다까지 알고 어저께 저희가 회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스퀘어입니다. 자, 어저스 R스퀘어는 표준화 시킨 건데 R스퀘어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27%. 자, 제가 자, 메모해 두세요. R스퀘어가 뭐냐면 설명력입니다.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얼마나 설명돼? 27% 설명돼. 자, 그러면 직무 만족이 조직 지원에 의해서는 27%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73%는 뭘로 설명돼? 그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연구할 것들이죠. 이해합니까? 이해됩니까? 연구 다른 거를 더 붙이면 돼요. 다른 변수 많은 거예요. 아직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할게. 자, 지원이 스트레스 영향을 줍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조직 지원이 스트레스 영향을 주는데 설명력은 몇 %인가? 한 13% 정도입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마이너스 영향. 설명력은 한 33%. 그러니까 직무 만족은 조직 변수에서 더 많이 설명되어집니까? 개인 변수에서 더 많이 설명되어집니까? 개인 변수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둘 다 집어넣습니다. 자, 둘 다 집어넣었을 때는 둘 다 영향을 주고요. R스퀘어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독립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R스퀘어는 무조건 커집니다, 여러분. 오케이. 가시겠습니다. 자, 매개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인데 요즘에는 거의 다 부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그럼 부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했으면 자, 그러니까 매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안 배웠습니다, 어렵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강의 안에 그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자, 우리 요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논문의 2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유의성 검증에 거기 보세요. 자, 5천의 부스트래핑을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데 95%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69에서 0.262 사이로 나왔습니다.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에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면 비유의적이고요.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0을 포함하지 않든 플러스 쪽으로 0을 포함하지 않든 어쨌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적입니다. 유의적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됐습니다. 부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장 결론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모하셔요. 자, 5장 쓰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장은 또 앞에 1, 2, 3, 4장이 요약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자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쓰실 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가설 검증의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설 검증이 몇 개여서 4개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검정 결과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설 검정 결과를 쓰는 그 앞에는 보통은 한 3문단 정도 씁니다. 근데 이분은 한 문단으로 그걸 묶었었어요. 학술지에서 그렇다 그랬죠? 그 3문단에 적어드릴게요. 뭐뭐 하는지. 자,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을 한 3문단 정도로 정리했어요. 여기다 써야 돼요. 결론 쓸 때 말합니다. 3문단 쓸 때.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장을 쓴 다음에 첫째라고 씁니다. 자, 첫째 안에 쓸 때에 대한 내용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할 때 쓰는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계 결과 요약.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 3번째, 의미 해석.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첫째 분석 결과 안에다 쓸 때. 자,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그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통계 분석 결과 요약.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그 다음에 의미 해석.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의료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 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원이 직무를 만족을 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비교했죠. 동일하다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사회복지사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는 의미 해석을 썼습니다. 의미 해석 매우 약합니다. 이거보다 더 써야 돼. 선생님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의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연구 결과는 유의적이다라고 기존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내 연구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만약에 나왔다. 다르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왜 다른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심사 때 질문 포인트입니다. 다르다만 썼는데 왜 다르다를 모르면 바로 걸려듭니다. 교수님들한테.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 이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인 걸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건 알아야 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달랐는데 왜 달랐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랑 자신이 연구자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연구자를 데리고 심사하는 거랑 어때요, 교수님들이? 그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거거든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내가 내용을 비록 못 채웠지만 뭘 못 채웠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교수님께 어떻게 말하면 돼요? 제가 논리적인 걸 잘 못 찾았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하면 돼요. 못 찾겠으면.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연구의 시사점과 이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쓴 다음에 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얘기를 해야 되고 향후 연구 방향,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짝꿍이라는 얘기 제가 했죠. 이렇게 하면 5장 끝. 이렇게 됩니다.